안녕하세요. 아유, 환절기 감기가 벗걸렸어요. 걸렸다가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요. 목소리가 한 내일 오늘 내일 지나면 좀 나아지겠죠. 아유, 죄송합니다. 목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감기가 폭 걸렸네요. 갑자기 덥다가 따뜻하다가 그러니까 따뜻하다가 춥다가 따뜻하다 춥다가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여러분한테 목소리가 안 그래도 자근자근한데 죄송해요. 자,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원법 그거 가야죠. 목소리가 이래도 가야죠. 아파도 가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은 다 있겠지만 그래도 할 건 꼭 하세요. 저도 목소리가 이래도 할 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길 바랄게요. 하루에 10분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원법. 오늘 목소리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자, 지방직 7급 11번 문제였어요. 자, 일단은 지방직 7급 얼마 되진 않았지만 기본권 제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헌법상 기본권인데 헌법에 있는 기본권을 요거를 제한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본권이 제한의 필요성이 없다가 현대 와서는 제한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화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기본권의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그걸 헌법이 스스로 제한을 할 때가 있고, 또 이런 헌법이 스스로 제한을 한다는 건 과거에는 없다가 새롭게 생겼으니까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쉽지는 않죠, 개정이. 그런데 법률로 제한을 할 때가 있고, 자, 법률은 오늘도 바로 개정을 하면 돼요. 국민투표라는 것도 필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로 제한을 하면 헌법상 기본권이 최고 기본이라는 효력은 약해지지만 빨리빨리 대처를 해갖고 빠른 대처, 빠른 효과 이런 걸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을 헌법으로 스스로 제한을 하면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 참 좀 곤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모든 기본권을 전제로 했을 때 일반적 헌법 유보라고 하고, 그 기본권만을 개정해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별적 헌법 유보라는 것을 통해서 제한을 합니다. 라고 해서 종류. 마찬가지로 모든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조항을 따로 둔다면 일반적 법률 유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조금 더 따로 관리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 개별적 법률 유보를 따로 두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순서를 보자면 개별적 헌법 유보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헌법 유보가 2순위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 법률 유보가 3순위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른 것도 없으면 일반적 법률 유보가 마지막 순위예요. 이런 뜻이에요. 자, 거기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헌법에 보니까 일반적 헌법 유보 조항을 두지 않고 개별적 헌법 유보 조항은 따로 두고 있어요. 뭐 23조 2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헌법에 따로 기본권을 제한할 때 이런 내용을 두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 일반적 법률 유보 37조 2항을 따로 두고 있고요. 개별적 법률 유보 23조 3항 같이 법률을 따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한을 할 때 법률을 따로, 만약에 23조 같은 재산권에 관한 기본권 제한이다. 그러면 일단은 23조 3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볼 게 아니라 23조 2항, 3항 이거는 별도로 따로따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23조 2항을 적용하는지 3항을 적용하는지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분리돼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그래도 요걸 따로 두고 있으니까 따로 요거는 그래요. 마지막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요. 우리 표현의 자유 아시죠? 표현의 자유 21조 2항. 21조 2항에 보면 헌법의 개별적 헌법 유보를 따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전검열이라는 제한 방식을 썼을 때는 23조 2항의 한계를 준수하고, 그런 다음에도 표현의 자유를 만약에 사전검열이 아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얘는 이걸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에 해당한다면 여기 아니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단은 37조 2항상의 제한을 보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충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 요런 종류만 좀 조심하면 되지 모든 기본권을 모든 체제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갖고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법률보 37조 2항을 많이 쓰니까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일단은 제헌헌법부터 쭉 있어 왔어요. 제헌헌법부터 있어 오다가 3, 7, 8 해갖고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가 요게 추가된 거예요. 추가가 3차 때 추가됐다가
7차 때 폐지됐다가 8차 때 다시 부활했죠. 그래서 신, 폐, 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37조 2항에 그러다 보니까 37조 2항에 제한을 하는데 형식은 법률로 하고요. 이 법률을 만들 때는 당연히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은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 자, 안녕질서, 질서유지 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에 있는 국가작용수단이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수단은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라. 그래갖고 정, 저, 필, 상, 정당성, 상당성, 그러니까 적합성, 그 다음에 필요성, 마지막 균형성 또는 상당성이라고도 하죠. 적합성은 뭐 적절성이라고도 하고 필요성은 최소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한계를 모두 다 지키면 국가작용 수단이 이런 뜻이에요. 자, 그 한계 마지막으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까지 추가됐으니까 형식적 법률, 형식상의 한계, 목적상의 한계. 그래서 1번 목적상 한계, 2번 형식상 한계, 3번 수단상 한계, 4번 내용상 한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가지 한계를 모두 다 지켜야 그 법률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합헌이다. 헌법에 합치한다. 이런 말을 쓰죠. 특히 이제 요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논의를 많이 하죠. 이 과잉금지 원칙은 사회적 관련성. 그래서 사회적 관련성이 크면 클수록 반대로 개인적 관련성은 사적 관련성은 작겠죠. 이렇다면 조금 더 많은 제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과잉금지 원칙을 완화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사회적 관련성은 적은 반면 사적인 개인적인 관련성은 성이 크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국가가 수단을 통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기본권이라면 그럴 때는 여기를 엄격하게 쓸 수밖에 없다. 엄격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다.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수단은 기본권 제한하는 수단은 완화된 통제를 통해서 웬만하면 합헌이다 해서 여기는 합헌성이 추정된다는 거죠. 추정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합헌성 추정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엄격히 보니까 낱낱이 뜯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과잉금지 원칙을 언제나 동일하게 쓴다 그러면 아니에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기본권을 제한할 때 쓰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권이 아닐 때 법률상 권리를 제한할 때는 이 정적 필상을 쓰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합리적 사유의 유무 확인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권을 제한할 때 쓰는 방법하고 법률상 권리를 제한할 때 쓰는 방법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법률상 권리를 법률로 제한한다는데 거기다 대고 정적필상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쓰는 방법을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금 구별해서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률상 권리에 관한 그럴 때 법률로 제한을 할 때는 합리적 사유 유무 확인에만 그치고 정적 필상까지 가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작용 수단이 공익 목적에 맞는지 부합하는지 적합한지 필요한지 라는 것까지 엄격히 심사한다는 거. 다만 이 엄격하게 심사하는 과잉금지 원칙 심사를 사회적 관련성이 높을 때 또는 사회적 관련성이 낮을 때 좀 완화해서 또는 엄격해서 좀 차이를 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법률로서라는 제한, 법률로를 얘기하는데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법률 스스로라는 의외유보 원칙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 기술적 사항은 위임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로 원칙 오늘날 와서는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를 의외유보라고 하죠. 이걸 내포하고 있다.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아주 올바른 질문. 자, 우리나라 법률보라고 그랬지 누가 개별사건, 개별인 법률을 만들지 마라 또는 만들어라 라는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법률의 의미는 일반 추상성을 띄어야 되는데 개별사건 법률, 개별인 법률, 세 건에만 적용되는 이렇게 처분적 법률하고 같은 개념이죠.
이런 법률을 만들면 일단 일반적으로 법률은 일반 추상성을 띄어야 되는 그 원칙에는 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헌의 의심은 있으나 곧바로 위헌은 아니에요. 그냥 평등원칙이라든지, 왜 개별사건 법률, 처분적 법률 나오면 반드시 요게 나와야 돼요. 평등원칙. 우리나라에서 평등원칙은 절대적 원칙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변했죠. 상대적 평등으로 변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예외도 있을 수 있다. 예외가 된다는 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적용받는 법률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런 법률도 허용된다 이거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사유 유무에 따라서 있을 때는 인정하고 없을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 나오셔야 돼요. 따라서 의심은 불러일으키지만 위헌 여부는 형식만을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으로 나아가 평등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가려진다. 맞는 지문이죠. 3번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원칙.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죠.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건 앞뒤가 바뀌었죠. 3번이 정답이었네요. 4번 법문원의 해석을 통해서, 즉 법관의 보충적 가치 판단을 통해 의미 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다면 그 용어 자체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곧바로 위헌은 아니다. 아주 유명하죠. 모든 법률의 용어를 명확하고 특정 짓는 용어만을 사용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들 일반 누구나 다 동일한 또는 똑같은 판단 기준을 가려낼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았는데요. 자, 듣다 보면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옛날 목소리보다 지금이 나나요? 아니에요. 좀 불편해도 같이 가주시길 바랄게요. 한 이틀 정도는 고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는 좀 풀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내일 원법 내일도 꼭 찾아오시는 거죠?